자, 보십시오. 네. 영웅의 일대기 구성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웅의 일대기란 이 영웅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때까지를 다루는 구성을 말하고요. 고대 신화에도 이런 일대기적 구성이 나타나는데 조선 후기에 쓰인 소설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왼쪽에 있는 칸을 먼저 채워볼까요? 니네 채워봐. 연필 들고. 연필 들고 한번 채워봐. 기억나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자, 이제 저랑 같이 답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이붓이랑 홍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귀족의 딸로 태어났지?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선녀가 나오는 꿈을 꾸고 신기하다. 이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해요. 비번한 능력. 그 다음 어릴 때 위기를 겪지 5살에 부모님이랑 헤어졌어. 세상에. 어릴 적에 위기 겪고 이 어릴 적의 위기는 누구 덕분에 이겨내요? 조력자 덕분에. 조력자가 누구였지? 여공. 여공이 구출하고 양육까지 해주었어요. 성장하여 다시 위기를 겪는데 국난, 전쟁이 매우 잦습니다. 그 다음 여자임이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첫 명춘이를 죽여서 보국과 갈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를 다 극복해내요. 개월이를 용서하고 벼슬을 그대로 두었고 출정해서 적도 물리쳤고 그 다음 보국과의 갈등도 보국이 개월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자, 다음 2번. 이제 여기가 중요하지. 당대 사회상을 알아볼 거야. 그 사회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거쳐봅시다. 등장인물의 태도를 정리해볼게. 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1번 별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보국이는 아내인 개월의 부하가 된 것을 뭐해? 좋아해? 싫어해?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개월이 위기에서 구해준 뒤로는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여공은요. 개월이 자신의 아들인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자와 조정의 신하들은요. 개월이 여자임을 알고서도 벼슬을 유지해주고 국난을 당했을 때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높은 벼슬을 주며 개월을 기용함. 썼다는 얘기야. 기용함. 야, 다음 2번. 보기를 참고해서 당대 사회상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일단 국문 소설이 매우 유행하였다는 것. 자, 조선 후기라고 하면 훈민정음 있어 없어? 있어요. 그쵸? 한글이 보급되면서 이 문학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국문소설이 유행하며 독자층이 어떻게 되었다? 확대되었다. 독자층의 확대. 구체적인 양상, 사대부가 여성, 그 다음에 평민층까지 확대가 되었어. 읽는 사람이 많아졌어, 소설을. 자, 그렇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 가부장적 사회에서 굴종을 강요당하던, 굴종 뜻 뭐라고 써있어? 복종. 굴종을 강요당하던 여성의 의식의 성장이 나타났어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에 초점을 맞춘 여성 영웅 소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빈칸 채워볼까요? 1번 국문소설의 성행, 독자층의 확대. 두 번째, 여성의식의 성장. 자, 물론 당연히 춘군 사상이나 남존여비 같은 당대 유교적인 이념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유교가 힘이 없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야. 사회문화적 변화에도 이러한 이념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했잖아. 이게 어느 작품에 나타나? 우리가 읽었던 홍계월전에 나타나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 후기 여성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여성 독자층의 바람이 소설에 반영된 것이겠죠? 작가 누군지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알려줬으면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욕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지금도 여자편 들면은 욕을 뒤지게 얻어먹는데. 개월이 나라와 천자의 충성을 다하는 장면을 통해서 춘군 사상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개월이 나라와 천자의 충성을 다하지.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어? 춘군 사상, 유교 사상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런데 개월이 또 어떤 모습도 보여?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도 보여. 이거는 누구의 입맛에 맞아? 여성 독자, 그치? 새로운 독자층인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기존의 유교적 사상이 들어있어. 춘군 사상 같은 거. 그런데 여성의식이 성장한 것도 개월의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거야. 자, 다음은 사시남정기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싫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아니, 왜냐면 특정 구절이 너무 짜쳐요. 조선 중소 숙종 때 김만중이 쓴 한글 소설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유교적 가치관, 사대부가의 처첩 갈등,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홍계월전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유교적인 가치관, 사대부가의 처첩 갈등, 남편을 대하는 태도,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이게 우리 홍계월전이랑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면 돼요. 네. 아직도 여기 쓰고 있슈? 사시남정기 무슨 작품인지 알지, 얘들아? 알것 같아. 대충 비슷한 작품. 아, 뭘 비판하는 작품이냐면 숙종 때 했었잖아. 숙종 때 엄청 큰 스캔들이 있었어. 뭐지? 응. 황후. 응.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이제 끼고 살잖아요. 숙종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냐? 라는 내용이 사시남정기입니다. 근데 그걸 임금의 이야기로는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사씨와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뭔 씨더라?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씨와 교씨. 사씨와 교씨 이야기로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에? 그러세요. 다녀오세요. 뭔지 몰라도 갔다 오세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자, 고어에 이르기를, 고어는 옛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는 오륜을 고루 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도라는 것은 오륜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께 간언하는 신하가 있듯이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들이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서로 올바른 도로서 권면하고, 권면하다 뭔 뜻이래?
서로 권하고 힘쓰게 하는 것. 그리고 붕우는 이제 붕우 유신할 때 그 붕우예요. 친구야, 친구. 친구끼리는 서로 옳은 일, 착한 일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얘들아 이거 어려워. 잘 봐. 집중을 해. 딴소리 하지 말고. 자,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바른 길로 이끌도록 해야 돼요. 해야 돼. 여기까지 알겠지? 네. 그런데 하지만 뒤를 잘 봐야지.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알겠죠?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꼰대. 옛날에 그 가부장적 사회, 봉건적 사회의 그 이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야. 사씨는 봉건적 이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 당시 유교적 가치관, 남존여비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야. 밑에 핵심 정리를 먼저 쓰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국문소설이고 가정소설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었어요. 성격은요, 교훈적이고요. 풍간적입니다. 풍간적. 얘들아, 풍간적이 뭐냐면 옆에다 써줄게.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간함을 이른다. 그러니까 간하다라는 것이 충언하다, 조언하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거. 자,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숙종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숙종, 너 임마 똑바로 안 해? 정신 안 차려? 어디 2년 하는 거를 내쫓아. 어떻게 저 장희빈 같은 그 여시한테 홀려가지고 빨리 왕후 복귀시켜. 니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풍간적 작품입니다. 자, 제재는 첩첩 간의 갈등이에요. 사씨와 교씨가 서로 갈등을 합니다. 사실 사씨가 뭔가 얘를 해친 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교씨가 계속 사씨를 음해하고 모함합니다. 자, 사씨의 덕성과 권선징악.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서씨는 모함을 받아 쫓겨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교씨는 벌을 받습니다. 1번 사필귀정. 모든 것은 올바르게 된다. 사필귀정이라는 당대 윤리관을 드러내고요. 2번 이게 풍간적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야. 숙종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목적 소설이다. 그래서 풍간적 성격이 나타나게 돼요. 자, 사씨는 무슨 가치를 중시 여깁니까? 유교적 가치. 그리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입니다.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해요.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런데 계월은 어떻게 생각해?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제일 먼 인물이지?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장군이고 얘는 중군장인데, 그치? 아무 말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잖아. 제가 어찌 남편보다 높은 직위를, 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치? 당연한 거야.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싸움 잘하니까. 해서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쌤이 파란색으로 밑줄 긋은 이런 말을 하기는 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어라 이건 아니고, 남편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기는 해야 하는데 남편이 여자가 너무 막 얘가 나대가지고 여자 말만 따라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함에 있어서 남편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옆에서 조언만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홍계월전의 비평문을 읽자. 자, 글쓴이가 뭐라고 비평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제목이 벌써부터 남자가 될 수 없는 여자야. 무슨 얘기를 할 거 같은지 짐작이 되시나요? 쌤이 아까 홍계월전의 한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되지 못함을 한탄하고 남성이 되어서 지배적 위치에 놓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지? 읽어보자. 개월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갖은 애를 다 썼지만 강고한 세계의 질서는 자그마한 한 여자의 소망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강고한 세계의 질서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말하고요. 그 여성의 소망대로 돌아가진 않았죠. 개월은 결국 보국을 섬겨야 하는 여자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 같은 것이 뭐냐면 자꾸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그냥 쟤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남성 주인공이랑 막 결혼을 시켜. 남자를 쥐락펴락한 것은 한바탕 꿈과 같았어요. 왜? 아내의 신분이 되어버렸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바탕 꿈을 꾼 것이 이거 뭐야? 여자랑 남자랑 동등한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한 거. 그것이 비록 남성 중심적인 세계에 대한 선망을 중심으로 한 결과이지만 맞지?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여자잖아. 그 이면에는 무능한 남자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능력 있는 여자가 자아를 펼치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알겠지? 대놓고 이제 여자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얘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성도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야. 대놓고 외치는 건 아니야. 여자도 뭐 사회적 활동을 하자, 할 수 있다 라고 외친다기보다는 그 안에 아닌데? 여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보다 좀 무능한 남자보다는 뛰어난 여자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성장한 여성 의식이 작품에 깔려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지. 자, 개월은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에 깊은 실망을 하고 남자를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여자임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 온 건 아니야. 쌤이 아까 얘기했지?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고 그 여성으로서의 지금 뭐 처지를 뭐 치열하게 반성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야. 이는 여자를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향해 가고자 하는 거지.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향해 가려는 데서 나온 행위이다. 자, 이러한 면에서 개월이 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지닌 인물은 절대 아니에요. 뚜렷이 지닌 이건 아니야. 자, 하지만 당대에 여자로서 남자보다 능력이 있는데 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조금이나마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빈칸 글쓴이가 생각하는 작품의 한계예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하지만 글쓴이가 생각하는 작품의 그 당시에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이 존재하던 가부장적 체제가 유지되던 그 시기에 조금이나마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는 거야. 자, 밑에는 이제 코멘트인데요. 이 작품에서 개월이 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지닌 인물이 아니라는데 공감하지 않는데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전쟁터에서 큰 활약을 펼쳐 나라와 천자를 구한 개월의 모습을 단순히 남자가 되지 못한 것에 깊은 실망을 하고 남자를 이기려고 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야. 정말 그냥 보국이를 이겨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보국과 결혼한 이후에도 세상 밖으로 나와 큰 공을 세우는 등 영웅으로서의 강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닐까? 결혼했는데도 규중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나라를 구해내고 그치? 공을 세우고 천자를 구해냈잖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 여성의 몸으로서 다 해낸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둘 다 이해되니? 오케이. 밑에 있는 건 지금 읽어보세요. 30초 드림. 자, 밑줄 어디 긋냐면 마지막 줄.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체계 속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여성의 사회적 자아 실현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 읽었으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1분 줄 테니까 또 읽어봐. 요 표 한번 읽어봐. 표랑 밑에까지. 자, 쌤이 괄호 2번에 밑줄 그을 건데 어디 그을까? 맞아요.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 모순을 드러낼 수 있다. 다음은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고뇌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한 페이지 더 옆으로 가면 빈칸이 급나게 많죠? 자, 첫 번째 빈칸은 알려드립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성. 영웅의 일대기 구성. 밑에 빈칸 아예 통으로 채워볼게요. 영웅의 일대기 구성. 그냥 쭉 채워봐. 목에 연필 들고 다시 채워봐요. 외워야 된다 이. 자, 저는 앞에 써놓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능력, 어릴 적의 위기,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의 위기, 위기의 극복과 행복한 결말. 성장 후의 위기는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은 언제부터 있었다? 고대 신화에서부터 이런 영웅소설, 고전 영웅소설, 그리고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대기적 구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문학이라는 것은 사회상을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 홍계월전에 반영된 사회상은 조선 후기였습니다. 자, 어떤 소설이 유행했다고요? 국문소설이 성행하며 독자층이 어떻게 되어 확대, 그치,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문 소설은 너무 어려워. 이거 뭔 소린데 조금 읽다가 이 한자 무슨 뜻이더라? 막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지. 근데 한글은 읽히기가 쉬우니까 독자층이 많이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책을 읽어주는 사람 누구 있었지? 전기수. 맞아요. 전기수도 있었죠. 그래서 사대부 여성부터 평민까지 독자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의 의식?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후기에 변화된 사회의 모습이 작품에 반영이 되었어요.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개월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이제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례 읽고 작품에 담긴 가치관 살펴보기, 그다음 당대 사회상 고려하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와 의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정해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평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홍계월적 끝.